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송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를 녹음해 봤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어렵진 않지만 또 이게 잘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오늘은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또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드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저 역시 고등학교 때 여드름이 너무 많이 나서 걱정을 했었고요. 알고 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또 그 원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치료를 완전히 완치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알고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접근을 하면 생각보다 여드름을 호전시키는 게 어렵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이유로 여드름이 생기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드름이 생기는 이유가 특별한 한두 개 피지가 단지 많아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 피부를 좋게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케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는데 지금까지 알던 지식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약간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정보를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생긴 이유를 보면요, 우선 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모공이 있고 이 모공 사이에 뭔가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모양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여기 보면 코네오사이트라고 하는 죽은 각질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죽은 각질이 왜 쌓여 있는가를 보려면 처음에 피부 표면 위에가 알칼리화 돼 버려요. 보통 여드름 피부나 아토피 피부, 건선인 피부들을 보면 피부 표면이 약산성이 아니고 알칼리화 되어 있고, 이거에 의해서 과각질화가 일어나요. 과각질화라는 게 뭐냐면 보통 이 모공 안에는 피지도 전혀 없고 흔히 말하는 아주 마른 공간이에요. 즉 불모지와 같은 곳인데 각질이 어떻게 나가지 못하고 턴오버가 일어나지 않고 탈락이 안 되고 계속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 밑에 부분에 여러 가지 균들이 살고 있어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가지 모낭충이 있죠. 말라세지아 오비큘레, 프로포리움, 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해서 피아크네라고 여드름을 흔히 일으키는 그걸 간단하게 칭하는 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있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라고 피부포도 알균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여드름을 일으키는 균을 피아크네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피아크네균은 현기성 세균이라고 해서 공기가 이렇게 안 통하면 엄청 잘 살아요. 그러면 피지가 나왔을 때 보통은 약간의 점성을 가지고 있는 액체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피지의 약간의 성분 중에 하나가 프리패티 엑시드인데, 이 프리패티 엑시드의 양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딱딱한 고체화 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피지는 중성지방이 주를 이루는 데 비해서 어떤 피지는 프리패티 엑시드, 즉 유리지방산이 상당한 많이 부분을 차지하는 피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 이 리퀴드가 나오게 되면, 이 유분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살고 있는 피아크네균에서 리파제라는 효소를 뿜게 되고, 그 효소가 그 유분에 묻게 되면 입구에 나오면서 공기랑 만날 때 프리패티 엑시드가 여기 코르크 마개처럼 이렇게 딱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밑으로 공기가 안 통하게 되고 현기성 세균인 여드름균이 쉽게 번식이 일어나요. 쉽게 번식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염증 수치가 올라가겠죠. 피아크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케모테틱한 물질들을 뿜어내는데, 케모테틱한 물질들은 근처의 염증성 물질들인 유트로필, 중성구들을 많이 불러들여요. 피부 주변에 중성구가 많이 들어온다는 그 말은 뭐냐면, 중성구가 여기에 가수분해 효소를 막 뿜어가지고 여기 구멍을 뚫게 돼요. 그러면 모낭이 쉽게 터지게 되겠죠. 보통 여드름균 자체만으로도 가수분해 효소를 뿜어서 이 부분의 벽을 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그림은 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선 이 각질화되어 있는 양이 많아지면서 피지가 못 나가니까 여기에 막 갇히기 시작해요. 흔히 말하는 여기에 케라티노사이트, 코네오사이트가 여기에 모이기 시작하고, 세붐이 뭐냐면 피지입니다. 피지가 못 나가게 되면 여기에 막 갇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염증 수치가 막 올라가게 됩니다.
여드름균은 더 살기 좋아지고, 요 앞에는 프리패티엑시드라는 코르쿠마게 같은 피지가 막 알갱이가 찍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염증이 심해지면서 피아크네가 효소를 막 안에서 밖으로 뿜어내게 돼요. 여기 보면 피아크네가 증식한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효소를 안에서 밖으로 뿜게 되면 벽이 얇아지게 되고, 이 피아크네가 불러들인 뉴트로필이 밖에서 안쪽으로 구멍을 막 뚫어요. 가수분해 효소를 분비하면서. 그러면 이 부분이 뻥 터지게 되면서 이 안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이 피지로 막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 이 주변부로 피아크네가 막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피지 안으로. 이 진피 안으로 막 중성구, 각종 마크로파지 같은 것들도 불러들이게 되고, 모노사이트도 불러들이게 되고, 각종 여러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염증성 물질들이 막 퍼지게 돼요. 특히 여기 보면 피지도 이 안으로 분비되나요? 그 다음에 여드름균도 분비되고요. 여드름균이 분비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드름균은 단지 리파제나 가수분해 효소만 분비하는 게 아니고, 프로테아제라든지 히알루로니다제 같은 다른 효소들도 분비를 해요. 히알루로니다제가 뭐예요? 히알루론산을 녹이는 효소예요. 진피의 일부의 성분이 히알루론산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피부에 물을 잡고 있는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녹이는 역할을 해줘요. 그다음에 프로테아제는 뭐예요? 우리 세포 외기질이라고 하는 ECM이 흔히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 단백질을 녹이는 역할을 해줘요. 즉 진피를 굉장히 많이 손상시켜요.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여드름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드름 흉터가 생기기 전에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한홍성이 일로 진행되기 전에 이쪽에서 어떤 약간 이런 한홍성, 슈퍼라티브한 모양으로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이 사이에 압출을 한다거나 하고 항생제를 먹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최대한 빨리 없애줘야지만 흉터가 안 남고 여드름 색소 침착이 덜 생기고 생겨도 금방 없어지게 됩니다. 보면 이렇게 되면 벌써 여러가지 물질들이 나오고 염증성 물질들이 나오고 하면 이 부분이 뭐예요? 결국은 상처가 난 거예요. 그러면 창상 치유 과정이 이 부분에서 그대로 다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스카링, 흉터에 생길 가능성이 올라져요. 우리가 여드름을 짠 다음에 왜 재생 테이프 듀오덤을 항생제 연고를 바른 다음에 붙여줘야 되는가? 이 스카링을 흉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듀오덤이나 재생 테이프를 3일 정도, 5일 정도 붙여주면 상피화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가 조직의 생성을 빠르게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해서 여드름이 염증이 빨리 가라앉으면서 흉터화되는 가능성이 막아줘요.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쭉 보시면 처음에 뭔가 원인은 모르지만 여드름균이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게 아니고 가각질화, 피부 표면이 알칼리화 되면서 각질이 모이면서 입구를 막으면서 유분이 나오지 않고, 유분이 안 나오면 이 부분에서 프리패티엑시드에서 딱딱하게 돼서 입구를 막게 되고, 입구를 막게 되면 안에 염증성 물질들이 막 증가하고 균이 증가하게 되면서 원앙의 벽을 녹이게 되고, 그럼 앞으로 안에서 밖으로 구멍을 뚫고 나가게 되면서 염증성 물질들이 진피 내에 떨어지게 되고, 이거에 의해서 흉터가 생긴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이 과정이 모든 어떤 여드름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여드름균이 많은 사람들, 여드름균이 이 사람이 많은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드름균, 피아크네 대사물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르피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우리가 촬영 장비로 측정을 해보면 이 포르필린 수치가 올라가 있는 사람은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피부에 여드름균이 많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드름균이 많으면 과연 이 사람이 여드름이 심한가? 여드름이 심한 사람은 여드름균이 많지만 여드름균이 많다고 해서 여드름이 심하진 않아요. 여드름의 진행 과정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과각질화, 피부 표면의 알칼리화, 유분 배출구가 막힘, 변기성 환경이 생성되겠죠? 왜? 공기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여드름균이 활성화되기 좋고요. 그러면 여드름균에서 나온 리파제가 리퀴드한 유분에 묻으면 그 유분이 딱딱한 피지로 변하게 되고 모공 입구를 막게 돼요. 그러면 공기가 안 통하는 환경이 더 잘 조성되니까 여드름균이 더 활성이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여드름이 악화되고 한홍성으로 돼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염증이 점점 커지면서 피지도 알갱이가 자꾸 점점 커지고 모공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여드름균이 많으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드름이 많은 사람은 여드름균이 상승되어 있어도 여드름균이 많다고 해서 여드름이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 피부 표면에 먼저 손상이 온 사람들은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보통 피부 표면의 상태가 알칼리가 되기 시작하면 에피더멀 그로스 팩터 리셉터라고 하는 곳에 이니비터가 붙게 되고 세포 각질의 턴오버가 문제가 생겨서 각질화가 돼서 코네오사이트가 모낭벽 내부에 계속 쌓이게 돼서 입구를 틀어막게 돼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면 되냐? 피지선을 많이 줄이면 과연 여드름이 줄어들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지선을 파괴시키는 레이저 장비를 가지고 피지선을 파괴시키면 물론 좋아져요. 하지만 피지선을 파괴시킬 때 피지선이 파괴된다고 해서 좋아지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피지선을 형성하는 피지선 세포인 세보사이트는 턴오버가 14일밖에 안 돼서 파괴시키면 보통 7일에서 14일 사이에 거의 다 재생이 일어나요. 그러면 왜 여드름이 좋아지느냐? 피지선 세포가 깨지게 될 때 주변에 열이 많이 일어나요. 그 피지선을 깰 때 어떤 걸 해야지 깨지겠어요? 많은 열을 전달해야지 실제 피지선이 깨지기 때문에 깨질 때 그 깨질 정도의 높은 에너지를 넣게 되면 주변의 피부에 열이 들어가서 콜라겐 리모델링이라든지 피부의 모든 표면이 정상화되기 시작해요. 이 자체의 어떤 레이저를 조사하고 이런 과정들이 피부 상태를 좋게 하는 거지 여드름 피지선을 파괴해서 좋아지게 한다고 보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는 피지선을 줄이고 여드름균을 죽이게 하는 게 아니라 피부 상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여드름 피부인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피부 표면은 뭐라고요? 알칼리 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약산성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또 약산성화 시키면 단점이 뭐냐? 약산성 세제, 폼클렌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세정력이 약해요. 대신 알칼리는 세정력이 강한 대신 피부를 데미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피부가 더 많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피아크네균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뒤에 한 예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여드름 치료를 하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여드름균을 치료하고 나서 여드름균이 줄었어야 될 거 아닐까요? 잠시만요. 이 사람은 비지아 7이라는 걸 이용해서 찍은 방금 전에 그 사진을 비지아 7을 가지고 분석한 사진인데 이 점점점 찍혀 있는 건 뭐냐면 피아크네라고 하는 균이 뿜어내는 대사에서 만들어내는 효소인 포르필린이라고 하는 물질들이 표현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시술 전하고 시술 후 사진을 보면 시술 후에는 실제로 여드름이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요. 그러면 피아크네가 거의 없어져야지 정상이 일어나요. 그런데 어때요? 전후 사진의 피아크네의 숫자가 눈에 보일 만큼 줄지 않았죠. 이 말은 뭐냐? 피아크네가 여드름균의 촉발균이긴 해도 여드름균 때문에 여드름이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닉한 상황인데요. 반대편 그림도 보면 왼쪽 볼을 보면 여드름이 굉장히 심하죠. 시술 후에 여드름이 많이 좋아졌어요. 모공도 좋아지고 피부 톤도 밝아지고 그런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것도 포르필린을 분석하는 사진을 보면 어때요? 오히려 포르필린이라고 나타나는 피아크네가 만들어내는 대사에서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실제로 더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드름이 줄었는데 왜 감소하지 않고 더 늘었는가? 이걸 아까 전에 처음부터 설명을 해드렸듯이 피부 상태가 건강해져야지만 피부 표면이 약산성인 5.pH, pH 5.0에서 5.5를 유지하고 있어야지만 어떤 각질의 턴오버가 정상으로 이루어지고 가각질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여드름균이 증식하기 어렵게 되고 여드름이 생기지 않는 거지. 여드름균이 많다고 해서 각질이 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피부 표면이 약산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여드름이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설명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피지 분비가 줄게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우선 건강한 피부가 되면 피지 분비가 줄게 되겠죠. 피부 표면이 약산성화되면 모낭충이 쉽게 증식이 어렵고요. 피지 분비가 늘어나면 모낭충의 식량들이 늘어나니까 모낭충의 증식이 쉬워져요. 유분이 많아지면 모낭충의 식량이 늘어나니까 모낭충에서 뿜어내는 효소에 의해서 유분이 딱딱한 피지로 바뀌면서 이게 결국 여드름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여드름 치료에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본인의 여드름을 없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데 좋은 길라잡이가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송은 여기에서 끝마칠 것이고요. 다음번에는 모공치료가 어려운 이유, 모공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공치료는 왜 어려운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